자, 오늘 강의는 이 정체성으로 본 불산 경주파인데 어제 불산은 개항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불산 정체성에 대해서는 유산소했고 오늘은 포항이니까 포항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경주입니다. 그래서 먼저 경주의 정체성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포항의 역사와 정체성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 소개를 드리면 원래 오늘 특별히 소개해줬는데 작년에는 소개가 안 해줬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강의해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소개 없을 거니 해가지고 이제 제 이름은 이범교인데 이 범자가 모범범자입니다. 그리고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리고 모범으로 가르친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름이 이게 각이 많이 집니다. 범교라는 게 각이 딱딱 져가지고 별로 좋지 못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호를 하나 정해줬습니다. 그 호가 뭔가 하면 봉총이라고 하는 건데 이 뜻이 뭔가 하면요 봉화 촌놈이라는 뜻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 문제 정체성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포항에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게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없죠? 없습니다. 근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 재벌 2세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멋있는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놀러만 다녀요. 놀러 다닙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괴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이 생기면은 돈으로 해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괴로움이 거의 없어요. 사실 돈만 많으면은 어느 정도 괴로움은 다 없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벌 2세들은 괴로움이 없어요. 이 괴로움이 없고 단지 추구하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 쾌락을 추구하는 게 중심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괴로움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마샤라는 사람이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왜 그러냐? 재벌 2세들은 괴로움을 돈으로 다 해결해요. 그러면 괴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괴로움이 하나도 없다면 다른 사람도 괴로움이 없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 괴로운 사람, 이런 사람 공감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행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남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요. 만약에 근데 집에 지체 부자유한 애가 하나 있다 그럽시다. 괴롭죠? 굉장히 괴로워요. 왜 괴로우냐? 내 아들이 지체 부자유니까 이 아픔을 공감하잖아요. 공감하기 때문에 이 애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체 부자유가 있는 집안은 굉장히 다른 집하고 틀립니다. 화목하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샤가 얘기하는 정체성은 뭔가 하면은 괴로움이 인간은 반드시 괴로움이 있어야 되고 이 괴로움과 고통은 원래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 바로 괴로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껍데기는 괴로움과 고통이지만은 내부는 그 안을 듣다 보면 그것은 바로 즐거움이라는 것이고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무엇, 그 무엇이 바로 내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체성을 얘기하는
얘기할 때 인디안의 기도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인디안은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 생각은 태양이 만약에 내가 인디안들은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태양의 아들인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태양은 떠오르지 않는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의 아들, 신의 현년.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신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태양이 안 떠오른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우리 같은 사람은 웃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웃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의 생활은 그냥 걸어갈 때도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신의 아들, 신으로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도 내가 밥 먹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태양신이 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은 신의 창조행위. 내 하나하나 행동은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고 신의 창조행위요. 신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웃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생활 하나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의미가 없으면은 내 정체성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문학의 강의 주 목적이 뭔가 하면은 이런 문제,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20명이라는 거지. 그다음 예수는 50명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명이에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50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 내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사실 만약 이 사람이 예수와 같이 행동하면 이 사람은 예수입니까? 예수가 아닙니까? 예수 맞죠? 이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매달리겠노라. 예수 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성덕스님 들어보셨죠, 그죠? 성덕스님. 금산에 가면은 이제 효심사라는 절에 있는데 그 절에 이렇게 불상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근데 불상의 얼굴이 누구 얼굴인가 하면요, 성덕스님의 얼굴이에요.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보통 불교에서 얘기하기를 내 안에는 부처가 있다라 그러잖아요. 부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부처가 다른 사람이 부처가 아니고 내가 부처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부처니까 이 스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처럼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처처럼. 그래서 결국 인문학에서 추구하는 게 뭔가 하면은, 추구하는 거는 본인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본인이 그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믿게 해주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부처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인문학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문학인데 그 인문학 중에 지금은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지역 정치성, 포항의 정치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포항의 정치성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전라도와 경상도의 정치성을 조금 얘기하고 갈게요. 이윤기라는 사람의 무슨 책이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전라도의 할머니가 경상도 대구에 와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사람들하고 사이 좋게 살았죠. 이제 전라도 할머니가 있을 때는 전부 다 태쿠를 불러요. 무슨 택, 순천택, 이 태쿠를 탁 불러주는데 그 할머니가 없는 자리에 경상도 사람이 앉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전라도 여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요. 30년 동안 같이 생활했는데도. 근데 전라도 여자라고 할 때,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여자라고 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겠어요? 어떤 내용? 예? 의리가 없다. 의리가 없다. 그렇게 경상도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의리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거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여기 영남 지역이에요. 영남 지역인데 여기는 산맥으로 둘러서 쌓여져 있습니다. 쌓여져 있어가지고 여기는 고립돼 있어요. 고립돼 있다 보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또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한 가족처럼 생활합니다. 한 가족처럼 생활하면 이제 나중 가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남이가 이게 되거든요. 한 가족이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요거는 문서로 계약할 필요가 없어요. 법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법을 지켜요? 그다음 문서화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말로만 의리로만 행동하는 게 영남 지역 사람이에요. 근데 호남은 좀 틀려요. 역사적으로 호남 지역 사람은 여기 산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쭉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각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사예요.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하는 그런 계약사예요. 이 계약사에는 의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과 호남은 약간 성향이 틀려요. 틀려. 근데 문제는 경상도 할머니가 여기서 30년 살면은 전라도 쪽에서도 뭐라겠어요? 경상도 여자라 그랬는데, 그죠? 경상도 여자라 할 때는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습니까? 보수, 꼴통.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경상도나 전라도는 무엇이 결정되느냐?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의해서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한 곳에 모여 살았고, 여기서는 흩어진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루어졌고, 요 차이 때문에 보는 정체성으로 만들어진다 이거죠. 우리는 근데 경상도나 전라도 정체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포항의 정체성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포항의 정체성인데 먼저 경주 사람들이 포항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지도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지도가 있는데 여기가 포항시청이에요. 포항시청인데 이쪽에 강동주로 나가면요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 국당리가 나옵니다. 국당리 어딘가 하면 유감 앞이 국당리예요. 국당리인데 요 시청 바로 포항시청 바로 앞에 이게. 근데 국당이라는 게 무슨 뭔가 하면 원래 굿당입니다. 굿당. 무당이 구설하는 곳이에요. 이게 무당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무당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이 무당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포항 뱃놈하고는 같은 동네 하기 싫답니다. 그래서 이 국당리는 포항이 아니고 경주입니다. 바로 앞인데 경주요. 이 경주 사람들은 포항 사람들을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는 아주 싫어했어요. 어떻게 싫어했어요? 뱃놈이라고 싫어했습니다. 뱃놈이라고. 예. 근데 또 문제는 여기 영천이 문제 있어요. 영천? 여기 영천. 가까이 영천이 있잖아요. 이제 경주 사람들은 영천 사람을 탁 얘기하면 뭘 합니까? 쌍놈이라고 해요. 쌍놈이라고 합니다. 쌍놈이라 그러는데 저는 봉화의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영천 사람만 탁 나오면은 초등학생이 벌써 세 글자가 탁 나와요. 세 글자. 세 글자 나오는데 그 세 글자를 여기인데 영천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영천 사람들은 인심후에서 시장에 가면은 쌀을 팔아요. 쌀 상인이 쌀을 팔 때 대로 팔아요. 대로 파는데 쌀을 뒤에다 수북히 이렇게 올려요. 대를 굉장히 좋게 해줘요. 그 다음에 말로도 팝니다. 그죠? 말로도 팔아가지고 말에다가 쌀을 수북히 올려줘. 말도 좋아요. 이걸 줄이면 뭐가 되는가 하면 말, 좋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영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실제 여기입니다. 무슨 여기인가 하면은 원래 영천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요. 교통의 요지입니다. 요지이기 때문에 울산이나 경주에서 서울로 가려면 반드시 영천을 거쳐야 돼요.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그게 뭐가 있냐면요, 영마 말 타고 막 옮겨야 되니까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그 다음 또 교통이 좋으면은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죠? 상업이 발달하는데 산업공상 상업이 제일 쌍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 사람은 영천 사람 보고 탁 할 때 쌍놈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제 말이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이 지역의 정체성 역사라 하는 것도 정체성도 그 역사나 문화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항도 울산 똑같아요. 포항 사람, 경주 사람이 포항이나 울산은 맨놈 해가지고 굉장히 싫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포항이나 울산 쪽에 안 붙고 경주 쪽으로 다 붙으려고 해요. 그래서 경주시가 우리나라 전체 시군 중에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의 정체성, 경주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경주의 정체성이 뭔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할게요. 경주의 정체성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화합니다. 화합한다는 화가 돼요. 근데 화를 얘기하면은 일본의 정체성을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화입니다. 화. 그래서 외놈이라는데 일본 사람은 외라고 써놓고 화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 외놈 그러는데 그 외놈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화합을 잘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여기 그래서 우리는 일본 집을 화식, 일본 식사를 화식이라고 그러죠. 화식. 그 다음 일본 변소를 화식 변소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의 정체성은 화합이다.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튀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은 집을 짓든가 옷을 입을 때 튀는 색깔을 절대 입지 않습니다. 튀지 않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요? 회색입니다. 회색 분자, 회색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집들은 거의 다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옷도요, 우중충한 그런 회색 옷 중심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은 탤런트급 옷이 됩니다. 예. 왜 그러냐? 튀면 안 돼요. 튀면.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 사람들의 특성 한번 얘기할까요? 저는 경주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경주에서는 이게 정체성이 화라고 했거든요. 화에서는 튀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경주 사람들은 만약에 경주 사람 중에 튀는 행동하면은 톡 튀나오죠? 톡 튀나오면 방망이로 팍 때려. 팍 때려. 경주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튀면은 팍 때립니다. 경주 사람들이. 개코도 모르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서 교사하다가 경주로 가잖아요.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경주의 특성은 화인데, 이 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나를 보겠습니다. 먼저 신라가 만들어진 처음에 육부촌장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왕을 하나 만들었으니 바로 박혁거스입니다. 그리고 육부촌장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무슨 회의를 하는가 하면 하백회의라 그럽니다. 하백회의라 그러는데, 이 하백회의에서는 6촌장이 모여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반대하면은 결정이 안 돼요. 반대하면 안 돼요. 화합은 6촌장이 전부 다 오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화하고 백은 뭐냐? 백은 밝다는 뜻입니다. 밝다. 밝은 문화, 브라문화, 밝은 문화인데, 이건 신의 성격을 가졌어요. 화합하면 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화백입니다. 이게 화백회의. 자, 그래서 화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난 뒤에 원래 신라, 고구려, 백제 중에 어느 나라가 제일 약했는가 하면요, 신라가 제일 약했어요. 신라가 제일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삼국을 통일합니다. 그 통일의 중추적인 힘이 뭐였느냐? 화라는 거였어요. 화. 그래서 통일을 했습니다. 자, 이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백제 610년, 고구려 멸망 668년 다 해놓고 난 뒤에 당나라하고 싸움 붙잖아요. 당나라하고 싸움 붙는데 그게 679년에 당나라까지 물리칩니다. 그래서 신라가 완전히 통일했어요. 통일하는 과정. 자,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거 신라가 이제 신라도 가보고 백제도 가보고 당나라도 가보고 고려도 가보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뒤졌습니다. 통일하고 난 뒤에 우리도 통일 기념으로 문화적인 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만든 게 뭐냐면은
월지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안압지였어요. 그죠? 안압지인데 지금은 이제 월지라 그럽니다. 여기 바늘성이고, 바늘성 옆에 여기가 월지입니다. 월지? 자, 월지인데 이 월지는 바로 삼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통일기념사업으로 삼국을 통합하는 의미로 만드는 게 바로 월지요. 볼까요? 이 월지죠. 이 월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월지는 밤에 봐야 아름다워요. 가보셨습니까? 네, 이제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근데 현장에 가면은 이만큼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게 훨씬 더 아름다워요. 네,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근데 신라 사람들이 이제 당나라로 가봐요. 이때는 신라에는 월지와 같은 그런 정원이 없었어요. 없는데 당나라가 보니까 대명국의 택지라고 하는 멋있는 정원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에 갔더니만 국남지라고 하는 굉장히 멋있는 정원도 봤어요. 보고 난 뒤에 야 이제 우리 통일했으니까 우리도 정원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정원이 바로 안압지입니다. 월지입니다. 월지인데 자, 이 월지를 만들 때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냐는 문제인데 자, 백제를 멸망시켰어요.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 신라, 고구려, 백제 사람 세 나라가 합해져 있죠. 이게 화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화합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모든 것들은 화합을 하기 위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안압지라고 하는 겁니다. 월지라고 하는 건데 이 월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고구려 사람, 고구려적인 걸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축대를 쌓습니다. 고구려 사람은 성 잘 쌓잖아요. 돌 잘 달아요. 그래서 고구려적인 걸 도입을 탁 하고 백제 사람들은 이미 국남지에서 뛰어난 정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원 만드는 기술자가 백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정원 만들어는 여기 넓이가 축구장 두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물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끝을 볼 수 없으니까 망망대해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걸 바다라고 본 거예요. 바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기술과 백제의 기술을 신라 사람이 통합시켰죠. 일단 뭐라도 통합을 시켜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지를 가지고 통합을 딱 시킨 겁니다. 근데 어떻게 통합시켰느냐? 고구려의 축성 요거는 육지와 바다의 통합. 이거 직선입니다. 직선과 곡선의 통합.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의 통합, 음과 양의 통합.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월지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통일 당시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 사람들이 통합이 안 되는 거,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취지로 이걸 탁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만들었다 해가지고 정원 하나 만들었다 해가지고 통합이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안 되니까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면요, 원효입니다. 원효가 탁 나타나가지고 일심과 하쟁 사상을 다 내놔요. 이게 정신적인 통합, 아까는 물리적인 통합인데 원효 사상, 원효에 의해서 드디어 신라, 고구려, 백제가 정신적으로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원효 사상의 중요한 사상이 뭔가 하면 일심인데 이 일심 사상에 대해서는 이미 몇 번 얘기했죠, 그죠?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사상을.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괜찮다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심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일심 사상이에요. 원효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 일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심 사상이 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교를 한자로 얘기하라 그러면 이거는 다르마입니다. 법이요. 법 혹은 다르마입니다. 다르마인데 이걸 두 자로 얘기하라라고 하면은 일심이 돼요. 일심인데 이걸 해석하면은 한 마음이죠. 한 마음이요. 근데 한 마음을 해석하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기에 일심을 좀 더 길게 하면은 중중무진연기라고 됐는데 이 중중무진연기는 해석을 하면은
겹치고 겹쳐서 끝이 없는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 이게 원래 화엄경의 우주관인데요. 이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우주관이에요. 왜 가장 중요한 우주관이 되냐 하는 걸 뭐로 했는가 하면요. 뭐랬어요? 서정주의 국가협회서라는 시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국가협회서라는 시를 보면요. 이 국화꽃 탄성이를 피우려고 하면은 봄에는 서적새가 우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천둥이 쳐야 되고, 겨울에는, 봄에는, 가을에는 무서리가 내려야 국화꽃 탄성이가 핀답니다. 근데 실제 국화꽃하고 서적새 우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없어요. 천둥 치는 거하고 국화꽃 피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서정규 시인은 반드시 서적새가 울어야 국화꽃 핀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 왜 그러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건데요. 국화꽃 이게 피자 그러면은 여기서 씨가 땅에 떨어져야 돼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여기에 싹이 틀려면은 국화꽃 한 송이가 피어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직접적인 원인이 있고, 그 다음 모든 게 간접적인 원인이 전부 연결되어 있잖아요. 전부 연결되어 있으면 이 우주 전체가 연결되어야 국화꽃 한 송이가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국화꽃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우주 전체가 관여해가지고 국화꽃 한 송이가 피었으니 이 국화꽃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느냐? 중중무진연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겹치고 겹친 인연에 의해서만 국화꽃 한 송이가 피어난다, 그 뜻이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결합만 하면 내가 태어나느냐? 아니에요. 결합할 때도 그냥 결합이 됩니까? 인연이 겹쳐야 부부로 결합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로 결합한다 해가지고 내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조건이 맞아야 임신하고 또 태어나가지고 또 모든 조건이 맞아야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우주 전체가 관여해야만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 국화꽃뿐만 아니고 우주 만물 전체 하나하나는 만들어질 때 우주 전체가 관여했으니 우주의 만물 하나하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가 뭐요? 우주와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가치가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 틀립니까? 같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후진 인생, 삼류 인생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우주와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또 뭐 뛰어난 훌륭한 사람도 우주와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으니 아주 비루한 인생하고 뛰어난 인생하고 가치가 같으냐 다르냐? 어때요?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일심사상이에요. 우주 만물의 가치는 다 똑같다. 이게 일심사상인데, 그래서 원유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없으니 그것을 일심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일심사상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됩니다. 그 일심의 핵심이 뭔가 하면 중중무진연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 근데 이제 그 하엄경에 우리 불교를 안 믿어도 일체심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일체심조가 뭐예요? 모든 게 마음 먹게 달렸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이제 팁으로 설명드리면은, 이게 뭐 앞에 이게 하엄경은 굉장히 방대해요. 방대한데 요 하엄경을 요 글자 16자로 하엄경 전체를 나타냅니다. 전체를 나타내는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요, 요 앞에 건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것들 다 붙여란 거예요. 그 붙여란 건데 그 왜 다 붙여있냐? 왜 다 붙여있냐 하면은 일체는 모든 것들은 힘인데 그 마음을 하지 않고
중중무진 연결해서 해야 돼요. 중중, 겹치고 겹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겹치고 겹친 인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가 전체 가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가치는 우주와 맞먹을 수 있다. 그러니 바로 우주 전체는 다 하나하나가 다 부처이다, 그 뜻입니다. 부처가 몰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부처이고 우주 만물 전체가 다 부처이다. 이게 일심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심사상의 핵심이 뭐냐? 일심사상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귀족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있고 여기는 중생사와 중생의 고통에 얻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일심사상이 가면은 모든 게 다 같다 그랬죠. 같다 그랬죠. 그죠? 같다. 이 동체입니다. 동체. 당신 몸이나 내 몸이나 동체 같다. 같은데 당신은 현재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참으로 당신을 보니까 슬프다. 이게 동체 대비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일심사상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보고 슬픔을 가져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걸 내 고통으로 볼 줄 알아야 이게 일심사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에 부처가 있고 귀족 신라 지금 이제 상부통일 했잖아요. 신라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있고 여기는 백제 고구려 사람이 있습니다. 신라 사람은 아무래도 통일 주체였으니까 잘 먹고 잘 살죠. 근데 백제나 고구려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데 일심사상에 의하면은 신라 사람이나 고구려 백제 사람이나 뭐라 했어요? 같다 그랬죠. 동체, 같은 몸이라는 겁니다. 같은 몸이, 같은 우주, 같은 몸이기 때문에 이 신라 사람은 백제 사람들을 보고 대비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원효가 주장하는 게 일심사상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슬픔을 느끼라요. 슬픔을 느낄 때 다른 사람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온다. 이게 원효가 말하는 일심이고 화합.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원효사상에 일심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음의 세계이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심사상을 실행하는 단계가 뭔가 하면요 화쟁입니다. 화쟁, 드디어 화가 나왔죠. 쟁이 내도는 뭔가 하면 말싸움이요. 말싸움인데 이 말싸움을 하지 말합니다.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오늘요 복잡하니까 요것만 가지고 할게요. 화쟁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교구산, 신라의 불교는 오교구산입니다. 그죠? 네, 5개의 종파, 이게 문제였어요. 5개 종파 문제인데 이 5개 종파 있는 것 같아요. 계율종, 법성종, 법상종, 화엄종, 일반종 5개 종파 있는데 이 2개의 종파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2개의 종파. 자, 법상종과 법성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보시라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라는 게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부하는데 이분 아시죠? 김정재 의원이 옛날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은 아니고 3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기부했습니다. 근데 요 지진 났죠, 그죠? 지진 났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기부한지 아십니까? 500만 원 기부했어요. 500만 원 기부한 이유는 모든 재산을 재단법인에 다 넣는 바람에 돈이 없어. 그래서 500만 원을 했어요. 근데 이강덕 시장이 얼마 한지 혹시 아십니까? 1억 했어요. 자기 사재 1억 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낼 때는 무슨 마음으로 돈 낼까요? 무슨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국회의원 나오고 싶다. 그 생각이요.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쉬자고 싶다. 그 생각이요. 그 생각. 근데 요분 아시죠? 이태석 신부님도 온몸을 다 보시했어요. 보시할 때 욕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럼 이게 보시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보시의 근본 의미는요, 원래 우리가 가지는 모든
자산, 돈들은 공동 소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동 소유인데 어쩌다가 나한테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 원래 공동 소유니까 내 돈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준다. 준다는데 내가 준 게 아니에요. 공동 소유였는데 어쩌다가 나한테 많이 와서 이걸 준다거든요. 이게 보시의 진정한 의미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많은 사람 보고 원래 돈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소유인데 네 많이 가졌으니까 네 내놔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내놓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돈 안 내놔요. 그러니까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이런 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되기 위해서 돈 내놓고, 이런 근기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돈 내놓고. 근데 이게 같으냐 다르냐 하는 문제입니다.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근기에 따라서 불교에서 이론을 제시하기를 법상종이라고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법상종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시 딱 해놓고 보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보시하게 만들고, 같으냐 틀리냐? 같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불교적인 이론으로 따지면 똑같은데 근기에 따라서 법상종은 이렇게 하고 법성종은 이렇게 한다. 사실은 같다. 이거 요녀가 주장하는 그게 화징사상입니다. 화징사상. 그래서 여기서는 길게 안 할게요. 그 다음에 화징자 1심에서 화쟁으로 넘어가는데 실제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화합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걸 원래는 뭐로 보여주는가 하면요, 무예 춤으로 보여줬어요. 춤. 자, 그래서 1심에서 화쟁으로 나가고 화쟁에서 무예춤으로 나오는데, 이 무예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시에서부터 시작해요. 그죠? 시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시에서 운율을 붙이면 노래가 되고, 노래에 따라서 몸동작을 하면 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시입니다. 시인데, 이 시는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말씀 언변의 절사자입니다. 근데 절사자니 절은 왜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건데, 절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절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부처를 모신다, 내가 곧 부처가 된다는 뜻이 절이요. 그죠? 성나에 가면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 그 뜻이고, 절에 가는 것은 내가 곧 부처가 된다. 이게 부처가 되었습니다. 부처가 되었을 때 나오는 말, 이게 시입니다. 시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신이 하는 얘기요. 하나님이나 예수가 얘기할 때 시로 나와요. 부처가 얘기할 때 시로 나옵니다. 이 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창조와 연관된 얘기요. 그 다음에 노래 똑같습니다. 춤은 창조 행위입니다. 어떤 창조 행위? 평등의 창조 행위요. 원효가 추는 춤은 평등의 춤입니다. 예를 들면은 원효는 여수공주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마 아니에요. 부마 귀족이잖아요. 이 귀족이 서민과 같이 춤을 추는 겁니다. 춤을 춘다는 건데, 이 춤춘다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누구 할게요? 저는 포스코에 다녔는데, 포스코 다니면요, 이거 회사 근무할 때 과장 부장이 얼마나 뭐라 하는지 고통스럽더라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해놓고는 밤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밤에는 우리 나이트클럽 가지 않는다고. 나이트클럽 주로 어디 가느냐? 우리는 카네기 많이 갔어요. 카네기 많이 가서 이게 술 퍼마시고 놀잖아요. 문제는 이 술 퍼마시고 노는데 이게 음주가무입니다. 음주가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예요. 아까 시에서 노래 춤 나왔죠. 시 노래 춤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신이 추는 노래, 시 부르는 노래, 신이 추는 춤, 시라면 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기서는 차별이었습니다. 과장하고 나하고 차별이 있느냐? 여기서는 음주 가무가 들어가면 차이가 없어요. 평등의 사회입니다. 평등의 사회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신이 어쩌면은 신이 나한테 들어왔을 수가 있어요. 왜? 신이 노래는 전부 다 신의 행위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무해행위입니다. 무해행위고, 이런 경우에는 예술 혹은 종교, 이런 종교 대상을 따라 정해놓고 믿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종교가 바로 내가 바로 곧 종교요. 왜? 내 안에는 신이 들어와서 신이 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또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술 감상의 대상으로 삼잖아요. 근데 이렇게 춤추고 놀 때는 이 자체가 예술이요. 내가 스스로 예술이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가르치느냐? 원효가 가르쳤어요. 원효가 가르치면서 이거야말로, 이런 행위야말로 화합하고 평등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걸 원효가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원효를 가장 중요한 대사 스님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신라문화의 원형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근데 사실 이제 신라가 이렇게 해서 화합해서 통일했잖아요. 통일하고, 그 다음에 통일 신라에서는 굉장히 잘 정치했습니다. 뒤로 가면은 화합이 실패해요. 왜 그러냐? 골품제도 때문에 그래요. 골품제도에서 이게 진골이 되어야 제대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화합이 실패합니다. 신라말에 진골 중심을 하다 보니까 장구 같은 사람 죽여버리고, 퇴치은 아무리 해도 이 부품이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라말이 되면 화의 실패가 일어납니다. 화의 실패가 일어나면서 신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하게 망하고 난 뒤에 고려 후의 경주는 화가 중요한데, 현재 경주 사람들은 화를 이룰까요? 못 이룰까요? 잘 못 이룹니다. 잘 못 이뤄요. 그것은 나스님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 원효의 화사상이 우리나라 전체 사상의 주류가 돼요. 그래서 이 화사상이 고려로 넘어가면은 의춘위에서 교환겸수, 교정과 선정을 화합시켜요. 그 다음에 진울에 가면은 선정과 교정을 화합시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불교는 조계종 유심을 전부 다 화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의 정신은 결국 나오면 마지막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수훈체제우 선생님이 나오시게 됩니다. 이 수훈체제우 선생님에 의하면은 화의 정신을 극대화시키는데 바로 여기에 유교, 불교, 무당을 합해요. 합하고 난 뒤에 서학, 이 동학이 있는데 서학 대신 나온 거거든요. 기독교까지 합해서 만든 종교가 동학입니다. 바로 모든 사상을 화합시킨 게 바로 수훈체제우 선생님의 동학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상은 동학에서 출발합니다. 자, 동학에서 출발하는데 이 동학에서 나온 사상이 이게 동학이 마무난 뒤에, 천독이 마무난 뒤에 증산교로 왔죠. 증산도 증산교 아시죠? 그죠? 이 증산도 증산교가 동학을 출발점으로 해요. 증산교라는 게 무슨 뜻이냐? 강증산, 강일순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징을 넣으면 소증자입니다. 소트로 찐다요. 뭘 쪄요? 유교, 불교, 기독교를 소태를 넣어서 쪄버려요. 찐게 뭐요? 찐게 바로 증산교입니다. 증산교 화합한 모든 종교를 화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나라의 사상은 누구를 출발점으로 하는가 하면 원효를 출발점으로 해요. 출발점으로 하는데 그 근본 사상은 일신, 그 다음에 화쟁, 그 다음에 무예, 이게 통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울산 지리성은 이제 울산가 샜고, 오늘은 포항입니다. 포항. 이제 경주 사람들이 울산과 포항 사람에 대한 인식인데 별로 안 지켜본다는 얘기죠. 그죠? 안 지켜봐요. 안 지켜봅니다. 옛날 포항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또 포항에는
특색 있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뭐죠? 여기 물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과메기가 있고, 또 젓갈? 그런 게 있죠, 그죠? 예. 근데 사실 이거 물회는 그런 데로 물 많은데, 제가 첫 포항 왔을 때 과메기 먹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과메기를 이렇게 이 꽁치를 신문에 둘둘 말아가지고 그걸 뜯어먹더라고. 야, 저런 원신이 포항에 아직도 나오는 그 정도? 근데 이 경주 사람들이요, 경주는 물이 없습니다. 과메기 이런 거 없어요. 없는데 경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이게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은 틀려요. 지금은 울산과 포항 사람들이 경주 사람들을 아주 낮게 봅니다. 포항 역사가 되겠습니다. 포항인데 여천시장 지금의 중앙동이 옛날에 이랬어요. 포항만에. 그 다음에 1907년에 연일현청, 현재 연일파출소 맞은편인데 이렇게 다 찌그러져 가는 집이었고, 일제강점기 포항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항포도 때 포항 주토시장 내항에 있는 항포도 때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칠성, 동비동에 있는 칠성하고 이런 모습. 이런 거죠. 송대석장. 1950년대 포항입니다. 포항. 53년도 전쟁 끝나고 난 뒤에 포항. 66년에 학산거리. 70년에 송대석장. 이제 대수지만 사람 많이 모였죠. 해발교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육거리인데 육거리가요, 일본 사람이 만든대요. 육거리가 왜 육거리를 만드는가 하면은 본자 있죠. 본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 일본의 본자를 따서 육거리를 만들어요. 육거리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거리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런 거였는데 1970년 딱 되면서 포스코드를 쓰면서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 다음에 70년대 시외버스 터미널이요. 요 기억나시죠? 이거? 이제 포스코 출근하는 모습. 네. 다음 이제 포항 역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포항이란 말이 어디서 생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원래는 영일 혹은 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항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통양포의 포와 형산항의 항을 합치거다. 통양포라는 두오동 금화입니다. 두오동을 옛날에 통양포라고 했어요. 여기에 포자하고 형산항의 항자 따서 포항이 되었다. 첫 번째 설. 두 번째 설은요, 포곡장정 우수지파인데, 포곡이라는 게 뭔가 하면 여기에 갯벌이 이렇게 곡선으로 딱 이렇게 해요. 곡선이고 요걸 오른손으로 목을 잡는 것 같다. 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면 오른손 이대적이죠. 이렇게 해서 오른손으로 여기를 잡는 것과 같은 모습. 그래서 요걸 포곡의 포를 따고 그 다음에 항에서 항을 따서 포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따른 건가 하면 포항강 부근의 갯믹이다. 포항강 금반이가 칠성강을 포항해야 되는데 그때 포항을 따고 갯믹이는 목입니다. 목을 따서 포항이 간다. 이게 무슨 뜻인가면 여기 칠성천이거든요. 이게 칠성천이 이렇게 흘러서 이제 죽도시장 여기 내항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갑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현재 포항의 가장 중심지역이요. 중심지역인데 요게 이렇게 여기 항이 뭔가 목항입니다. 목항자인데 요게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된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목. 그래서 여기 포는 갯벌포의 목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포항이다 하는 설이 가장 많습니다. 예.
포항의 고대 역사입니다. 포항은 원래 이제 역사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래 나와요. 나오는데 포항에는 구석기 유물유적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신석기도 별로 없어요. 청동기 때부터 나옵니다. 청동기는 언제냐? 지금부터 3000년 전, 3000년 전에 포항에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 증거가 첫 번째가 포항의 칠포리에 있는 요 암각화입니다. 요 암각화인데 요 암각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청동으로 돌을 짜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청동기에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가 바로 칠포리의 암각화입니다. 그 다음에 포항에는요 고인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항 고인돌 볼까요? 포항 고인돌은 여기에 노당리 이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성길이 가면 고인돌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 고인돌이에요. 다른 지역에 특히 비해서 유별나게 포항은 고인돌이 많습니다. 고인돌이 많은데 이 고인돌, 이 정도 고인돌을 옮기려고 하면은 사람이 몇 명 필요한가 하면요 1000명 정도가 필요해요. 1000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 1000명 정도를 모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젠가 하면 청동기 시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고인돌이 나오면 이때부터는 청동기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항의 역사는 대체로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지난 12국 중에 포항의 소국이 하나 있으니 바로 근오지국이라고 하는 소국이 하나 만들어져요. 여기 그 다음에 경주는요 사로국, 포항은 근오지국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포항의 고대 지명은 그게 근오지가 되거든요. 근오지 혹은 도기야가 되는데 여기 근오지가 도끼 근자입니다. 도거든요. 도기가 돼요. 도기. 그러니까 독입니다. 도기는 도구죠. 도구가 이게 포항의 첫 번째 옛 이름이요. 근데 도기 원이름은 도기하고 일본 일제시대 때 도구로 바뀌어요. 도기야는 무슨 뜻인가 하면 도지, 뭐 도지요? 해돋이, 해가 뜨는 벌판, 이게 도구입니다. 도구에서 포항의 첫 번째 이름이 도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로 바뀌면요 오천으로 바뀌는데 요 오가 뭔가 하면은 까마귀오자예요. 까마귀오자인데 까마귀오자가 어디 있는 거예요? 태양 안에 있거든요. 이 삼조고입니다. 그래서 오천이 태양과 관련되는 이름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도기야도 해가 돋는 거, 그 다음에 오천도 해와 관련돼요. 그래서 나중 되면 이 뜻이 뭔가 하면 해를 맞이한다. 영일, 해를 맞이한다. 그 다음에 해돋이, 연호, 영호 다 똑같은 얘기요. 그래서 영일은 바로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여기에서 영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영일이 있고 연일이 있죠. 영일이 있고 연일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해를 맞이하는 것이고 요거 해를 오래 비치게 하는 건데 사실은 뜻이 같아요. 같기 때문에 영일과 연일은 같이 쓰여집니다. 근데 포항하고 영일하고 어떤 게 이름이 좋겠어요? 영일이 훨씬 좋습니다. 포항은 별 의미 없는 걸로 포항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주는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월성입니다. 월성하고 경주하고 어느 게 좋을까요? 월성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주는 왜 경주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경순왕이 왕건한테 항복했어요. 항복하니까 이 태조 왕건이 경주를 경순왕의 시급으로 바쳐요. 시급으로 주니까 경순왕이 기분이 좋다 해가지고 조울경자 경주가 된 겁니다. 이게 항복한 대가에 비급한 이름이 경주입니다. 그래서 경주이시라 쓰는 사람도 있고 월성이시라 쓰는 사람들인데 경주이시라 쓰는 사람, 저도 경주이시인데 이간데 그거는 아무 생각 없이 쓴 거예요. 원래는 월성으로 써야 됩니다. 월성 이름이 훨씬 더 좋아요.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일이라는 이름은 아주 좋은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을 쓰고 있어요. 조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여기의 연인은 어디서 나왔느냐? 여드랑 세원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드랑 세원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드랑 세원이는 어디서 나는가 하면요, 요 근처 어천 혹은 도부근방, 요 근방에서 여드랑과 세원이가 살았어요. 언제 살았냐? 지금부터 154년, AD 154년, 150년대. 150년대에 이제 여드랑과 세원이가 여기에 살았는데, 여드랑은 이제 살았는데, 여드랑은 해초를 따러 나갔어요. 해초를 따러 나가는데 갑자기 바위가 하나 있네. 바위 하나 올라갔더니만 바위가 둥둥둥 떠가지고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에 34개요. 오키스를 갖다 설도 있고 이즈모, 야마구치, 간수지마 갖다 설도 있는데 대체로 이즈모로 갔다 그럽니다. 자, 이즈모로 다 갔어요. 갔더니만 일본 사람들이 여드랑을 딱 보고 야,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웠는데 상유사에 왕으로 세웠다 나와요. 근데 이 세원이가 여드랑이 안 오네? 안 오니까 여드랑 찾아나갔어요. 찾아나갔더니만 신발만 두 쪽 있고 아무도 없어. 이 여드랑 신발이요. 근데 마침 바위가 떠왔어요. 바위가 떠서 바위를 탔더니만 또 바위가 둥둥둥 떠가서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에 갔더니만 일본 사람들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세원이를 데리고 여드랑한테 데려갔더니만 자기 부인이거든. 그래서 기비가 되었다. 기비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영일에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비쳤습니다. 그래서 일관한테 물어봤더니만 해와 달의 전기 여드랑과 세원이가 일본으로 가는 바람에 해와 달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드랑과 세원이를 다시 모셔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냈더니만 여드랑과 세원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미 내가 일본에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 대신 세원이가 짠 세초를 줄 터이니 이 세초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해와 달이 빛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원이가 짠 비단을 가지고 세초의 비단이에요.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더니 제사를 지낸 장소가 바로 도기야, 해돋이 장소. 여기에 제사를 지었더니 다시 빛이 살아났다. 그게 여드랑 세원이의 끝입니다. 끝인데 이 여드랑 세원이가 포항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왜 정체성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여드랑과 세원이의 오입니다. 이 오라고 하는 것은 까마귀 오자입니다. 까마귀 오자인데 이 까마귀 오도 그냥 까마귀가 아니고 삼조고의 삼조고 다리가 3개 달린 까마귀니까 이 삼조고는 어디 있는가 하면 태양 안에, 옛날 사람들은 태양 안에 흑점이 있어요. 흑점 모양을 딱 보니까 이게 까마귀 모양이네, 그리고 다리가 3개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 탁 하면 우리는 까마귀는 흉조로 보잖아요. 그죠? 흉조로 보는데 일본은 길조입니다. 왜? 일본에 태양이 근본인 일본이거든요. 길조인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까마귀 특이고요. 이 까마귀를 보고 이게 태양이다. 까마귀는 바로 태양이다. 그 중에서 발이 3개 달려있다. 삼조고. 삼조고는 바로 태양을 상징해요. 자, 넘어갈게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드랑과 세원이 문제인데, 여드랑과 세원이는 아마도 영일 지역의 제사장 혹은 군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주. 그래서 특히 세원이 문제인데 아마 세원이가 제사장이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드랑이 일본을 갔을 때 태양이 빛을 잃은 게 아니에요. 세원이가 갔을 때 빛을 잃은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신은 대체로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산 가면은 대왕감 있죠? 대왕인데 이 문제가 뭔가 하면 구름사다리요. 구름사다리, 문제부이 구름사다리를 타고 올라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을 때 여기에서 비를 지내면은, 제사를 지내면은 문제 부인이 감흥에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감을 때 비약선물을 할 게 아니고 어디 가야 돼요? 문제산 가야 되는 게 이게 대왕.
그다음 돌배 문제입니다. 돌배 문제인데 세상에 돌은 물에 넣으면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가라앉는데 무슨 돌배가 가느냐 이런 문제가 걸려 있어요. 걸려 있는데 먼저 이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돌인데 돌이 옛날에 하늘에서 운석이 탁 떨어졌어요. 운석이 떨어졌으니까 돌이죠. 돌인데 옛날 사람들은 그게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그 돌을 뭘로 봐요? 신으로 봅니다. 그래서 돌은 항상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고 신내림의 돌. 신내림의 돌이고 이 신내림의 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신화에서는 항상 신이 내려올 때는 돌을 밟고 내려와요. 특히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갈 때는 돌을 밟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 의미의 돌배.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 즉 신이 일본으로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신내림에 의해서 돌배를 타고 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에 가면은 추름 거 가면은 여기에 돌배가 있어요. 또 돌배가 있는데 이 돌배가 여드람 세운이가 타고 왔던 돌은 아니고 스사노 신이 타고 왔다는 돌인데 요걸 여드람 스사노 신이 여드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 돌배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운제산인데 이게 대왕암이잖아요. 대왕암인데 이 운제산의 대왕암은 원래 신내림의 장소입니다. 대왕암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신당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대왕암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강포에도 대왕암이 있고 또 울산 가도 대왕암이 있고 전부 다 신내림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돌은 신내림의 장소고 그 신은 돌을 밟고 일본으로 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발인데요. 왜 신발 벗고 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신발 벗은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 자살할 때 어떻게 해요? 신발 벗고 가요. 왜 신발 벗고 자살하느냐는 문제인데 우리 이 오죽하면 사실 자살하기 생각이죠. 근데 그 사람의 괴로운 과거는 누가 잘 아느냐? 누가 잘 알아요? 신발이 다 알아. 어디 가면 다 알아. 그러니까 신발의 의미는 내가 자살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게 신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면은 신발을 벗고 바다로 풍덩 뛰어든다는 것은 옛날에 내가 괴로웠던 그 세상하고 입을 하는 얘기예요. 그게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때문에 이제 이게 이게 모세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신발 벗어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발 벗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발 벗는 행위는 기존의 낡은 질서를 탈피해서 새로운 세계로 갈 때는 반드시 신발 벗고 간다. 그래서 신발 벗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럼 일본이 새로운 세상이냐 이 문제가 걸려요. 여기는 신라는 낡은 구세기고 여기는 일본이 새로운 세상일까 이게 문제가 걸립니다. 걸리는데 이게 뭐라는 거냐면은 아마도 이제 두 개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 태양 신화가 이쪽으로 이동입니다. 태양 신화가 이동이다. 민족 이동이다. 민족 이동인데 왜 민족 이동이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 당시 나오지만은 원래 포항 지역은 신라의 영향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강인토 대왕 때는 신라의 영향권이 있었던 게 아니고 고구려의 영향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고구려의 영향권이 있었는데 신라가 쳐들어왔잖아요. 신라가 쳐들어오니까 고구려의 영향권이 있던 여기 지역이 파괴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가 파괴돼 버렸어요. 파괴되었으니까 여기 살 수도 없습니다. 살 수도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일본으로 갔다. 민족의 이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아니고 태양의 근본. 일본은요, 이 신화가 있을 때는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왜 야마토 정도 이렇게 있는 걸 하지 일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일본은 태양의 근본으로 갔다. 왜? 동쪽에 태양이 뜨니까. 그래서 여드랑 세워녀가 이쪽으로 간다는 의미는 새로운 세계, 더러운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를 간 게 아니고 태양의 근본으로 갔다라는 설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여기에 이게 추운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여드랑 세워녀가 갔다는 지역이거든요. 여기 섬들이 뭔가 하면 모노노베라는 섬이에요. 섬들이 모노노베인데, 모노노베는 이게 누군가 하면은 쇼토티자 때 소가파하고 쇼토티자하고 모노노베하고 두파가 싸워요. 싸울 때 모노노베 져버려요. 지는데 이 모노노베가 신라계 통사람들이에요. 이즈모 지역이거든요. 이즈모 지역의 모노노베인데 이 모노노베 사람들이 거기다가 신라계통. 그러니까 아마도 여드랑 세워녀가 그 계통 위주로 왔지 않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즈모 얘기. 그 다음에 해와 달이 광철을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해와 달이 광철을 잃었다니 이를 부강요. 해와 달이 광철을 잃은 건 뭘까요? 혹시 어떤 사람은 황사 아닐까? 황사는 아리스토텔은 없애버려요. 우리가 다시 솟아버리는데 이게 황사 아니에요. 그러면 일식일까? 일식도 금방 끝나버리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죠? 월식일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뭘까? 1월 지점이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태양과 달의 정이 이동을 하는 바람에 어두워졌다.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가 이제 곧 다 얘기하고요. 세초. 이제 그리고 난 뒤에 하니까 안 오는 건 누가 왔어요? 세초를 보내셨잖아요. 세초인데 이 세초라는 건 뭔가면요. 세원이가 일단 세초를 보내줘서 이제 기도드렸더니만 해와 달이 밝아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세초는 이게 시실과 날실의 결합이에요. 이건 땅과 하늘과 땅의 질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드랑과 세원이가 오지 않고 세초를 보냈는데 세초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질서 있게 결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여드랑과 세원녀 그 자체입니다. 자체를 봐야 돼요. 이게 곡물이 아니고 여드랑과 세원녀를 대신하는 그 자체. 이걸 가지고 제사 지내니까 요것대로 질서가 요거 질서 잡혀있잖아요, 그죠? 요것대로 태양과 달이 빛을 얻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드랑과 세원녀가 신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하냐 아니냐 뭡니까? 잘 모르죠. 네. 근데 이게 신하가 아닐 때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신하라는 게 뭐냐? 신하라는 건 뭔가면은 이제 시대를 따질 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따지잖아요, 그죠? 구석기나 신석기 때 경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는데 그 경전을 대신하는 게 뭔가 하면 신하입니다. 결국 신하는 고대의 경전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신하 읽어보면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신하 경전이 이랬는데 구약 성서 읽어보셨죠? 구약 성서가 전부 다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가 돼서 이게 그러니까 신하는 비록 그 내용이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로 된다 하더라도 고대에는 그게 경전입니다. 경전. 그래서 이 신하가 경전인데 어떤 의미를 가진가 볼까요? 원래 인간은 태초에는 신하고 인간이 결합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는데 여기 분리가 됩니다. 딱 분리가 신에서 인간이 딱 탄생해요. 탄생했을 때는 신하고 비슷하게 그 당시 생활을 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퇴폐되잖아요. 퇴폐되니까 더러워졌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신같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해서 신같이 됐습니다. 기도할 때 신화를 쫙 읽어요. 신화를 쫙 읽으면 태초의 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게 기독교라고 볼게요. 기독교에서 우리 성당에 갔어요.
성당에 가면 성체를 내 몸에 모십니다. 성체를 내 몸에 모시면은 나는 누가 돼요? 예수가 돼요. 내가 곧 예수를 일단 쉽게 얘기하면서 내가 곧 예수가 됩니다. 예수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성당을 나왔어요. 성당 나올 때는 예수와 똑같은데 일주일쯤 생활하다 보면은 점점 인간이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워져요. 더러워지니까 일주일 뒤 일요일에 또 어디 가요? 어디에? 성당에 가요. 성당에 가가지고 뭘 해요? 경전을 읽든가. 기독교는 경전을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당 가면 뭐 해요? 성당 가면 영성체 의례의식을 하잖아, 그죠? 의례의식을 하면서 내가 다시 신과 합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라고 하는 것은 경전이 없을 때 신을 나한테 모시기 위해서 신하가 있는 거예요. 신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드랑과 세우녀가 신하가 아니면은 경전이 될 수가 없어요. 경전이 아니면은 가치가 없습니다. 바이블이 돼야, 성경이 되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랑과 세우녀는 어디 가시더라도 이게 신하다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드랑과 세우녀는 어떤 이 신하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 볼까요? 자, 이게 태양, 자, 원래 신은 태양신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게 인간이 해체됐어요. 해체되는데 욕심과 탐욕이 좀 퇴폐됩니다. 퇴폐되면은 정신이 흐려졌죠. 흐려지니까 여드랑 세우녀가 사람을 끌어모아요. 끌어모아가지고 여드랑 세우녀 신하를 잘 얘기해줘요. 자, 얘기해주면은 뭐가 돼요?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태양이 다시 되는 거예요. 태양이 아까 인디언이 기도한다고 했죠. 왜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드랑과 세우녀 시대에 여드랑과 세우녀가 여드랑 세우녀 얘기를 쫙 해줌으로써 거기 듣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태양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태양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죠? 내 안에 태양이 없어지면은 그때 태양과 다른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제는 아니지만 관념적으로. 다시 한번요. 여드랑 세우녀는 신하인데 이 여드랑 세우녀가 일주일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당에서 영성차듯이 신하를 불러넣어줍니다. 불러넣어주면은 항상 사람들은 듣는 순간에 태양과 달이, 내 안에 있는 태양과 달이 밝게 빛나요. 관심이라는 것은 마음에 내가 예수를 못 모셨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인디언의 기도가 뭐였어요? 내가 바로 태양의 아들이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태양은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 이거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세초를 가지고 기도를 드려요. 이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태양은 빛을 잃어버린다. 인디언이 기도를 안 드리면 태양이 떠오르지 않듯이 여기에 세초를 가둬놓지 않고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빛을 잃어버린다. 그 얘기. 그러니까 빛은 바로 포항에 있는, 영일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를 드리면서 뭐가 떠오르기를 바라요? 태양이 떠오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데 이 태양이 상징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겁니다. 태양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광명정대입니다. 그죠? 밝은 태양 아래 되게 우리 나쁜 짓 할 때 어디 가서 나쁜 짓 해요? 컴컴한 데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이 밝은 데서는 절대로 나쁜 짓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항은 태양을 상징하고 태양은 바로 광명정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포항의 정체성은 발을정자입니다. 발을정.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더라도 광명정대하고 빠르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여드랑 세우녀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거든요. 또 특히 그 포항의 광명정대 정신을 이어받은 포은 선생님
선생님 오천에 가면은 문충이 됐고 부정이 있는데 문충은 포원 선생님의 포고 부정은 이게 옛날 정승이거든요. 포원 선생님 정승이거든. 그래서 부정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원의 충성이 정이잖아요. 그죠? 충성도 포항의 영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포원 선생님이 나타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밝은 강명의 정신은 정정당당해야 돼요. 정정당당의 의미가 뭐냐? 정정당당의 의미는 이런 사람 지명하자 하는 데 정정당당해요. 그죠? 비행기 아시죠? 빅2 같은 이 사람 벌써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차 있는데 이런 차를 타더라도요 정정당당히 보세요. 정정당당하고 이 사람들한테 절대 꿀리지 않으면 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줘요. 그죠? 여기서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예? 여기 창포동에 있는 도동에 있는 중아파트, 13평 중아파트. 여기는 장성동에 있는 고층아파트. 여기에 장성초등학교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장성초등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지금 분리됐는데 다닐 때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 애들하고 여기 애들하고 같은 반에 있어요. 같은 반에 있으면은 우유를 주면은 야들은 다 마시는데 야들을 버려버려요. 버려요. 누가 정정당당해요? 먹는 애들이 정정당당하고 이래. 그러니까 여기에 살더라도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면은 여기 사는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사는 동네가 경주에 있는 양지 아파트라는 데인데 그 양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는가 하면은 포항에서 이제 파산 한 사람, 파산 살고 살아요. 또 하나는 해외에서 온 그 직공들 가리를 살아. 또 한 파트는 지체부자유한 사람들이 살아요. 그거 사는 동네가 처음에 왔을 때는 쪽팔리라고 얘기해요. 마누라도 항상 쪽팔리는 아파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에 살더라도 만약에 정정당당하다면요 이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못 살아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우리 부모가 나쁘다 하더라도 정으로 대처하면은 모든 사람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항의 전체성 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20세기 동아시아 30년 전쟁사가 시작되는데요. 이 전쟁사 첫 번째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이제 역사라는 거는 왜곡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됐죠? 다 됐는데 고대사가 왜곡이 많이 됐겠어요? 현대사가 왜곡이 많이 됐겠어요? 현대사가 왜곡이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박근혜가 됐으면은 박근혜 시기에 현대사가 딱 적용되고 문 대통령이 대통령되면은 문 대표 행위에 현대사가 적용돼요. 왜곡이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왜곡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태평양 전쟁부터 시작해요. 태평양 전쟁과 위안부. 두 번째는 중국부로 넘어갑니다. 중국의 국공합작가 조선무용대 여기 넘어가요. 국공합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한국 조선 사람들이에요. 조선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국공합작의 주도적인 역할을 딱 합니다. 요 조선 의용군들이 어디로 넘어오는가 하면은 세 번째 의용군들이 북한으로 넘어와요. 북한으로 넘어오는데 그 북한으로 넘어와서 유교가 일어나는데 그 앞단계가 뭔가 하면은 제주도 4.3폭동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유승반환 사건, 그 다음에 빨치산, 그 뒤로 빨치산 나와요. 빨치산은 뭐예요? 알갱이가 아닙니다. 그 빨치산 사건 그게 세 번째.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6.25전쟁까지 해서 네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